안녕하세요.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 김덕규 실장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밥은 먹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죠. 벌써 상반기가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큰 변화는 없는 상태에서 이제 판매를 지속적으로 가져가는데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라이브는 6월이 이제 새로 시작되면서 신규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 만나 뵙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네요. 일단은 고정 시청자인 이누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인사를 해주셔서 의자 빼는 거야? 인사를 해주셔서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존에 계신 혹은 보고 계시는 분들은 채팅창에 인사를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차성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DM 보고 오셨나요? 어떻게 오셨어요? 알고리즘을 따라 오셨나요? 요즘에 그 지마켓 옵션에서 유튜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개편된 내용을 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화면 돌릴게요. 이게 이제 지마켓 교육센터가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아직도 이베이 에듀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쪽으로 이제 들어오실 거고, 약간 기획전 페이지 비슷하게 이제 좀 만들어진 거죠. 지마켓 메인 페이지에서 아래쪽으로 쭉 맨 아래 이렇게 내려오시면 이런 게 있죠. 라디오 버튼이. 얘를 이렇게 탁 열어보면은 판매자 교육센터가 있을 거고요. 얘를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이제 이런 쪽에서 이제 만나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 바로가기 누르시면은 우리 해당 유튜브로 이동이 되고요. 여기 이제 구독하고 이런 걸 해두시면은 이제 실시간 라이브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알림을 받아갖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같이 참여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면 이제 약간 징그럽긴 한데 이게 이제 저희 홍보 영상 조회수가 좀 많이 나왔던 제 얼굴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처음부터 나오는 이런 영상이 하나가 있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저희가 이제 등록부터 해서 총 한 8개 과정을 월에 운영을 하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지금 보시는 창업 준비하기에 대한 내용인 거고요. 그 이후부터 이제 상품 등록 관련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라이브를 편집한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그냥 10분, 15분짜리 동영상을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꽤 많이 지금 업로드가 돼 있는 상태죠. 한 20개 이상이 다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 이 창업TV만 절차적으로 쭉 따라오셔도 어느 정도 광고까지는 가능한 부분까지 만들어 드리니까 시청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은 이번 달에 나와 있는 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해갖고 화목 이렇게 가는데, 지마켓 옵션 판매 준비하기 첫 번째 2시 지금 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하고 이미지 제작하고 교환 반품 처리 이런 거 한 다음에 이제 지마켓 옵션의 랭크순 좀 이해하고 광고까지 설정해보는 시간까지 해서 총 8회차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외우시면 돼요. 화목 이렇게 2시부터 시작이 된다. 그리고 라이브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죠. 만약에 내가 아직 입점을 하지 않았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컨텐츠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거죠. 그죠? 이거 좀 홍보 좀 많이 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유튜브 구독 인증 이벤트예요. 기존에 구독을 하셨던 분들은 아쉽죠. 대신에 이제 들어오셔갖고 그만큼 받으셨잖아요. 매번 강의 때마다 저희가 이번에를 드리니까 중복으로 받으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구독 인증 화면을 보내주세요. 100분을 추첨하여 광고성 임원이 3만원을 지급합니다. 기간은 5월 27일부터 해서 6월 25일 한 달이죠. 한 달 동안 구독을 하시고 그거에 대한 캡처본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이벤트 응모하기 여기 있으니까요, 보내주시면 저희가 임원이를 보내드려요. 3만원씩. 요즘같이 광고의 시장에 3만원이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만한 금액입니다. 리구님 안녕하시고, 리아이죠? 어제도 봤으니까. 정청준님 안녕하세요. 저는 처음 뵙는 것 같네요. 인드랑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는 상태이니까 많이 참여하시고, 새로 오신 분들은 구독 이벤트도 좀 참여하시고, 늘 오셔갖고 채팅도 참여하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창업을 하면서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전달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라이브는 굉장히 현실적이고요. 팩트를 기반해서 설명을 드리고 안 되는 건 안 된다 얘기하고 저희의 약점을 숨기면서 가지는 않습니다. 네. 다 공개하고 이런 건 이렇게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창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쓸데없고 지저분하고 어지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하고 조언하면서 처리해 가면서 사장님들 창업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이베 에드니까 지마켓 옵션 판매자 교육센터니까 좀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창업 준비이고요. 목차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할 거냐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단순하죠. 0번부터 7번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판매 채널 선정하는 방식, 아이템을 선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 다음에 수수료랑 마진은 어떻게 되느냐, 사진과 디자인은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키워드 상품 등록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뭐 내용들이 쭈쭈쭈쭉 있기는 한데 이걸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하긴 뭐해요. 그래서 0번부터 7번까지가 사실상 그 저희 한 달 동안 운영되는 하나하나의 과정마다 조금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들이 있는 거겠죠. 그런 내용들인 건데 이번 달은 컨셉을 조금 다르게 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그 특정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 운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카테고리는 그 모기 기피제 쪽, 그 해충 퇴치제 쪽, 해충 퇴치기 쪽이랑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로 보는 카테고리가 어디였더라? 방금 보고 왔는데 다 까먹었네요. 세 가지 정도의 카테고리를 쭉 보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카테고리에서 등록은 어떻게 하고 키워드는 어떻게 선정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설명드릴 거거든요. 등록 시간부터 쭉 이어져 오는 거니까 혹시나 내가 해당하는 카테고리다라고 하면은 되게 집중적으로 보시겠지만 내가 만약에 그런 카테고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한번 보세요. 어떻게 이제 짜는지 그것만 보셔도 사실상 내 카테고리에 좀 적용하는 게 굉장히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일련의 과정을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컨셉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잘 따라오시면 분명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가 이제 뭐냐라고 하면 0번을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판매 채널이에요. 첫 번째 판매 채널은 어디가 좋으냐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통은 그 주변의 소문을 많이 듣죠. 어디가 잘 되더라, 어디가 뭐 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 먼저 이제 창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사실은 판매 채널은 전체를 한꺼번에 등록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리고, 그러려고 한다면은 당연히 채널마다 그 셀러 전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 해두셔야 되는 게 필요한 거고, 그러려고 한다면 어디가 좋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오픈마켓이라고 불리는 뭐 스마트 스토어, 지마켓, 옥션, 11번가, 쿠팡, 인터파크 기본적으로 6개는 다 등록이 돼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조금 더 가보겠다라면 티모, 뮤프 뭐 이 정도, 그다음 내가 수수료나 이런 부분의 강점을, 그러니까 공급가가 어떻게 보면 판매가 대비해 갖고 한 50%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면 수수료가 높은 25%, 30%에 있는 수수료도 하셔도 사실 상관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백화점, 종합몰 이런 쪽까지 이제 생각을 좀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아이템이 굳이 종합몰까지 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거기까지 생각은 사실 안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스 수수료 한 20% 정도 생각하고서 판매 채널을 확장시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지마켓 옵션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거니까. 근데 이게 왜 이게 잡히지? 아니군요. 저만 보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국내 판매죠. 일반 상품, 뭐 브랜드 상품 등등등을 가지고 이제 입점을 하시게 될 텐데 거의 대부분은 일반 상품 위주로 입점을 하시게 될 거고, 브랜드 상품 가지고 오신다라고 해도 뭐 상관은 없죠. 일단은 모든 이제 등록할 수 있는 게 오픈마켓이니까요. 등록을 해놓고 국내 판매인데 이제 옆으로 이제 뻗어나가고 안으로 들어오고 이제 뻗어나가고 이렇게 세 가지 정도의 판매 형태가 있다라고 보는 건데, 지마켓에는 이제 역직구 판매가 있습니다. 영문, 중문, 뭐 일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번역 페이지 하나 만들어 놓고 업로드 하나 해 놓으면은 알아서 판매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확장성을 가지는 판매거든요. 내 상품이 이제 해외 역직구에 어울린다라고 하면 이제 Q10이라고 하는 사이트까지 확장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번역 페이지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라고 하면 먼저 지마켓 군문 페이지 먼저 보고요. 지마켓은 이렇게 생겼죠. 옥션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늘 쇼핑을 해보셨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 검색하고 메인에 뭐가 있고 이건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여기 옆에 보니까 글로벌의 영문이랑 중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클릭하고 들어가서 판매하시는 상품에 그냥 이렇게 한글로 적으셔도 상관없어요. 한글로 적으신 다음에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가 이렇게 쭉 있는데 이제 해외 이제 뷰티가 이제 유명하니까 일부러 마스크팩을 좀 검색을 한 거고 이렇게 쭉 내리다 보면은 굉장히 많은 판매자가 있는데 굳이 다 볼 필요는 없고 맨 위에 있는 판매자 하나 보면 되죠. 얘를 하나 클릭하고 들어가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한글로 막 되어 있어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주요 단어나 문장이 뭘로 되어 있는 거냐면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영어로. 그리고 또 쭉 내리다 보면 뭐 번역을 크게 하지 않았네요.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역시나 여기가 영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중요한 어떤 단어나 이런 것들, 문장 이런 것들을 번역기 돌리셔갖고 그냥 단순하게 이런 식으로 번역만 하셔도 사실상 판매는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냐는 리뷰를 이렇게 보고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보니까 이제 베스트로 되어 있으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네, 6월 1일, 2일, 2일, 30일, 4월 27일 갭이 좀 있네요. 포토 리뷰는 6, 네, 계속 오죠. 2, 1, 30, 29 이런 식으로 해갖고 쭉 팔린다라고 하는 게 보인다. 내 아이템 중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많이 하지 말고 뭐만 한다고요? 일부만 이렇게 번역을 하셔가지고 얹어만 놓으셔도 사실상 판매를 확장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이용하면 좋다. 그러면 이걸 했을 때 어디까지 또 갈 수 있냐라고 하면 이제 Q10까지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드렸던 거죠. 확장성을 이야기한 거예요. 난 이거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저는 좀 반대의 입장이 있어요. 왜냐면 국내 판매하려고 들어왔다가 역직구로 그냥 빠져버리면 국내에 집중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중을 국내에 일단 하시고 거기에서 활성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 역직구로 확장하는 형태. 그러고 나서 이제 글로벌 셀러다 이런 건데 이거는 이제 해외 직구하시는 분들이니까 사실상 쉽게 접근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이제 배송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 이제 뭐 포털에다가 해외 직구라고 검색을 하시면 여러 이제 대행하는 업체들이 엄청나게 많죠. 네. 이것도 역시 국내 판매 잘 하시고 나서 그 이후에 내가 인증의 이슈가 있는 상품들, 왜 갖고 들어올 때 이제 인증받아야 되면 금액이 들어가고 부담스럽잖아요. 그리고 이게 잘 팔릴지 안 팔릴지 어떤 그런 약간 막연함이 있을 경우에는 시작하시는 거 뭐 한두 개 정도. 그래서 소소하게 팔다가 이게 한 50개 정도 늘어나면은 그때부터는 관리가 거의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혼자 하실 때는 국내 집중하시다가 그 이후에 이제 부업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한 2개, 3개 굴리다 보면 어느 정도 하나가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판매량이 좀 나오다가 그러면 얘를 다시 매입으로 돌려갖고 네, 인증받고 실제로 이제 팔아보는 이런 형태. 그래서 얘는 메인으로 가져가지만 얘를 테스트 개념으로 가져가시는 분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병행을 하시는 것도 요즘에는 좀 트렌드 이 중에 하나이니까 한 번씩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풀필먼트 사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스마일 배송을 이용해라 인 건데 최근에 이제 물류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땅값도 많이 오르고 그다음 택배비도 오르고 여러 가지가 이제 다 오르죠. 박스비도 올랐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예전 같은 경우에는 오르기 전에는 스마일 배송은 좀 비싼 것 같아 이런 개념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스마일 배송이 더 저렴한 개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물류를 한꺼번에 다 넣고 운영을 하시게 되면은 보관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럴까 비용적인 이슈가 생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한 판매량 정도 보시고 한 30개 정도 넣어볼까? 아니면 한 카톤 내가 이제 한 박스가 있으니까 한 카톤 정도 넣어볼까? 라고 해서 운영을 해보시다 보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 많이 보일 겁니다. 슈퍼딜도 주 단위로 뽑아갖고 계속해서 스마일 배송 안에서 돌아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배송비를 없애주는 상품이다라고 해서 장바구니를 굉장히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판매하는 상품이 그 G마켓 내에서 뭐 검색을 하나 그냥 해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검색창에 검색을 이렇게 쭉 해보시는 건데 뭐 해충 퇴치기 뭐 요번에 볼 거니까 퇴치기 이렇게 검색을 해서 내려오는 어떤 검색 결과의 기준을 보면 광고가 굉장히 많기는 한데 그 아래쪽에 이제 스마일 배송길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 이 구자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좋죠. 6구자가 나오니까요. 그리고 3등에 이런 식으로 스마일 배송이 자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랭크순의 개념은 3일간의 입금 자 수및 금액 뭐
판매 건수와 매출액의 합산이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스마일 배송이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넣어놓고 팔아도 여기 있죠. 네. 이렇게 넣어놓고 그냥 포커스만 달아놔도 팔리는구나. 순위권으로 들어올 화면 전환 안 했군요. 네.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네, 여기요. 요 부분이 나오는구나. 이 사람은 스마일 배송만 넣어놓고 포커스 달아오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네라고 하는 게 이제 보여진 거거든요. 그럼 내 검색 결과에 이런 형태의 판매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넣어놓고 판매를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스스로가 스마일 배송을 넣어놨을 때 금액과 내가 창고를 운영했을 때 금액을 비교를 해보시고 어느 게 더 괜찮겠다라고 판단이 쓰시면 입점해놓고 파는 거죠. 많이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딱 보고 한 30개 그리고 뭐 10개 넣으셔도 상관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수량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한 번씩은 해볼 만한 개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널별로 기준을 보는 건데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검색을 하겠죠. 이 검색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가 뭘 하냐면 그 상품명이라는 걸 좀 짜요. 광고도 막 할 거고. 그래서 얘를 검색을 기반으로 해갖고 광고나 행사나 이런 것들을 막 보여주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들끓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하는 행위가 있는데 내가 만약에 가격 비교라고 하는 곳에다가 얹혀놓고 뭐 카탈로그를 형성을 해서 최저가 기준으로 찍어갖고 판매를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여기 쪽으로 이렇게 오는 거겠지만 그렇지 않고 나는 이 두 가지만 놓고 판매를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냥 광고하면서 막 파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아이템마다 조금 특성이 다른데 그래서 이런 행위들을 막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긁혀나가기 때문에 가격 비교나 이제 쇼핑에 노출이 되기 시작할 거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확장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뭘 할 거냐면 바이럴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할 거거든요. 게시글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검색과 그 회상이라고 하는 인지와 회상이 계속 일어나다 보면은 고객이 순환한다라고 하는 게 보이기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하셔야 되는 거 내가 G마켓에만 상품 등록을 해놓으면 그 안에서만 보여지겠죠. 쇼핑에 나가는 상품의 DB 숫자, 상품의 숫자도 한정적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여지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마케팅적인 그 확장성이 결국에는 한 곳으로 갇혀버리기 때문에 기회 요소가 굉장히 많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확장하고 판매 채널을 한 개에서 두 개, 세 개로 늘리면 늘릴수록 보여지는 횟수가 조금씩 더 많이 늘어나가고 그리고 그 DB가 이제 긁혀서 이쪽에 보여지는 상품의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보여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각 마켓마다 특성을 좀 알아갖고 상품명 짜는 방식도 좀 아셔야 되고 카테고리 선정하는 방식도 사실상은 좀 깊이 있게 공부는 사실 하셔야 돼요. 그런 공부가 다 완료가 된 상태에서 메인 채널을 한 16개에서 17개로 보는데 최근에는 좁힌다라고 한다면 한 8개 정도? 6개에서 8개 정도 입점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다 입점을 해놓고 등록이라는 행위를 막 해놓으면 적어도 8개의 DB가 쫙 보여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야. 네. 그래서 총 내가 8개의 DB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나중에 가면 이런 식의 어떤 형태, 최저가 기준, 내가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내가 브랜드가 되는 거죠. 어느 순간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그때부터는 한 2-3개 판매 채널이 살아남고 나머지는 사실상 좀 들러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세워놓고 어디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 기간에는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회전을 돌려가면서 판매를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판매 채널은 하나여야 되냐, 2개여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여러 개면 좋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개념인 거고 그리고 마케팅의 기본 개념 중에 판매 채널의 확장과 상품 개수의 증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2개를 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도태되고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단계 같은 거예요. 다단계 같은 거. 내가 하나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하나가 망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다단계 같은 경우에는 꼬리를 물죠. 이 세상에 네트워크가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거의 다 다단계지. 그죠? 그렇다 보니까 그런 식의 확장성을 계속 가져가면 이게 망하면 이것 때문에 살고 이게 망하면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전체 몰이 있는데 특정 몰만 잘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잘 생각을 해보면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다 걸쳐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쪽으로 뭔가 고객의 이동이 보인다라고 한다면 그쪽으로 이제 가는 이런 방향을 택하셔야 결국엔 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한 개 아이템이든 2개 아이템이든 일단은 확장성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브랜드 작업이 힘들 것 같다고요? 정신없을 것 같다고? 왜죠? 어차피 한 개 브랜드의 파생이 되는 거잖아요.
군을 짜는 개념에서는 사실 상관없죠. 이건 어디에서 이제 파생이 되는 거냐라고 하면 이제 분류의 기준. 내가 상표를 낼 때 분류가 있잖아요. 뭐 18류, 뭐 21류, 뭐 96, 86,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내가 정할 때 내가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확장을 할 거냐 아니면은 생활 잡화처럼 다이소처럼 이것저것들을 다 같이 놓고 팔 거냐인 건데 결국에는 내가 이것저것 놓고 팔 거다라는 브랜드 작업이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근데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군을 짜갖고 그냥 한 카테고리 안에서 세 분류까지 쭉 확장시켜서 아이템을 넓히겠다라고 하면 사실 그 작업은 사실상 상관은 없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했던 거는 채널의 확장이었지 브랜드의 확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인디랑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여기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사실상 없죠. 이미 뭐 굉장히 큰 판매자잖아요. 네. 사장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신규 판매자는 겪지 않습니다. 네. 보통 브랜드가 한계니까. 그 다음에 라은경님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최저가 아니면 구매로 연결이 안 되네요. 요즘에 쇼핑에 그 습관 같은 거예요. 습관 같은 거. 이미 이게 어떤 채널의 구조가 바뀌면은 이 구조가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최저가 기준이 변경되려면은 새로운 서비스가 나와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가의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게 맞고, 자, 이 저가로 고객을 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하고 있는 게 뭐냐라면 아까 이야기했던 검색과 광고입니다. 그리고 광고에 바이럴까지 덮어주는 거죠. 이런 왕왕거리고 행사까지 막 해갖고 왕왕거리는 게 생기는데, 자, 그럼 100%의 고객이 내 상품을 보고 있다라고 했을 때 약 한 60%가 그냥 구매해준다라고 칠게요. 나머지 40%는 최저가의 기준으로 간다라고 보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고, 내가 브랜드성이나 아니면 내가 판매를 잘하는 사람 그리고 마케팅을 잘하는 사람일수록 저가의 기준으로 가는 게 굉장히 많아지고요. 여러 판매자가 한 개의 상품을 파는 경우에도 저가의 기준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내 상품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내 상품을 브랜딩을 했을 때는 최저가로 가든 뭐하든 사실상 관계가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면 내 거에 대한 최저가는 어차피 내가 먹는 거니까. 여러 명이 팔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가의 기준으로 판매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불편한 진실이 될 수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 겁니다. 네, 신혜수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 자, 그걸 이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로그나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거죠. 라은경님도 로그를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릴게요. 로그를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얘기들은 사실상 무의미할 수 있어요. 요걸 보면 이 상품에서 이제 G마켓 코드의 어떤 고객의 이동을 캡처를 받아들인 건데, 이거는 그 오픈셀러라고 하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나와요. 그냥 사설 로그 분석기입니다. 돈 내고 쓰셔야 돼요. 제 상품 기준으로 해갖고 고객의 유입 경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상품 페이지에서 클릭하기도 한대요, 검색하기도 한대요, 광고를 보기도 한대요, 가격 비교를 보기도 한대요.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방금 전에 어떤 장표를 봤냐면 검색도 하고 이미지도 보고 가격 비교를 타기도 하면서 광고를 본다 했죠. 그게 그대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거는 G마켓에 등록해놓은 상품을 전체적으로 어디 노출 안 함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다 노출해버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막 노출이 되기 시작하니까 뭐 구글까지 가갖고 이게 막 노출이 되기 막 하기 시작하고, 뭐 혹은 이 판매자의 인기 상품이야 뭐 다른 상품에서 제 상품의 다른 상품에서 밑에 이제 배너가 뜨죠. 이 판매자의 인기 상품이야 이런 거에서 클릭해서 들어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의 형태로 고객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걸 이제 정확하게 순환이 일어난다고 보는 건데, 은경님이 주셨던 질문 중에 저가로 되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이거를 옆으로 딱 당겨서 이 부분이죠. 제가 잘라놨긴 했는데 이 부분에서 딱 보여지는데 조회수, 클릭수, 그 다음에 구매수, 전환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클릭수, 조회수랑 클릭수가 이 위에 있는 세 가지에서 잘 나와요. 근데 전환수가 없어. 근데 얘는 클릭수나 조회수가 별로 없는데 전환수가 되게 많아 라고 하는 건 내가 이렇게 보내갖고 가격 비교 탔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은경님은 뭘 중점적으로 보셔야 되냐면, 내가 마지막으로 타는 여기 쪽에 구매의 어떤 전환의 퍼센테이지, 전환율이 높은 거 아니야? 이거를 좀 보셔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쇼핑에서 타고 들어왔다라고 하니까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셔갖고 내 상품의 리스팅, 모델명 또는 브랜드명을 검색하셔갖고 실제로 어디가 최저가로 표현되고 있지? 그럼 수수료별 기준으로 해갖고 뭐 혹은 네이버로 확장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을 때 그 PCS 쿠폰이라고 하는 네이버 쿠폰이 적용되는 최종가가 또 얼마인지, 그럼 내가 등재가를 얼마로 해야 되는지 등등등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죠.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예를 들어 만약에 잠시만요. 이 화면이죠. 여기에는 지금 리스트 글씨가 좀 작긴 한데, 여기 보면 이제 쇼핑에 관련한 내용, 가격 비교 관련한 내용이 아무것도 없죠.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안에서 판매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쇼핑을 굳이 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이런 로그를 보였다라고 하면은
은경님이 얘기하신 거랑은 또 반대의 이야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로벌 타점, 베스트 타점, 잘 팔리는 상품이니까 그래요. 그냥 상품 페이지 안에서 검색해서 광고해서 끝나는 거야. 그냥 G마켓 안에서 모든 고객의 행위가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이런 수치를 보였다라고 한다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 네이버 노출 안함으로 바꿔버리고 최저가 기준을 그냥 맞춰줍니다. 보면 광고에서도 12.5%의 전환율이 나오죠. 이런 식의 어떤 비교가 굉장히 필요한데 거의 웬만한 상품은 어떤 로고를 보일 거냐면 지금 보셨던 이 로고와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거 11번가 로고예요. 검색이죠. 검색 결과와 똑같이 요 회색은 여기에 표현이 안 되는데 기타라고 표현하는 가격 비교예요. 이거 역시도. 그래서 검색과 가격 비교. 중간중간에 상품 상세와 뭐 장바구니 이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그냥 어차피 수치가 적으니까 그냥 있는다라고 지금 어차피 고객 그냥 도는 거니까요. 도는 거니까 장바구니에서 고민을 많이 한다라는 건 가격 비교에 가서 최저가를 비교한다는 얘기랑도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검색과 결국에는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왕왕거리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 그럼 채널은 많아야 된다, 상품 수도 많아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 조건. 거기에서 내가 광고랑 행사 그리고 그로 인한 가격 비교 그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판매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전환수가 생겨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냥 내가 등록해놓고 가격 뭐 상품명 잘 작성해놓고 키워드 조회수 기준으로 잘했고 광고 내가 잘하니까 알아서 팔리겠지. 그건 다 잘해요. 시간이 지나면 어느 판매자나 그거는 익숙해지기 때문에 다 잘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는 이 안에서 조금 더 뭘 더 잘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사실 노가다거든요. 조금 더 신경 쓰는 거고. 그러면 내가 이 모레 한 번 더 입점을 해갖고 안 팔릴 것 같지만 그래 꾹 참고 입점 한번 해보자. 야 등록 어렵지만 귀찮지만 내가 한 번 더 해보자. 이러면서 확장을 하다 보면 그 몰에서 또 특성이 있고 그거를 잘 적응하면서 뭔가 더 생기고 이런 것들이 생겨난다는 거죠. 근데 그거 자체를 시도를 안 하고 그냥 어느 한 곳에 몰려있고 거기 매너리즘에 딱 빠지는 순간부터 매출은 확장이 안 되고 그 안에서 생성되는 트래픽에서만 계속 지지고 볶고 싸우고 막 하다 보면 수익률 자체가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거기에 목숨을 거니까. 딴 사람도 거기에 목숨을 걸겠죠. 경쟁이 심하게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올라요? 광고비만 올라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저를 찾죠. 거의 대부분 그때 저를 찾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인디라인님이 따봉과 구독을 저 대신에 얘기를 해주셨네요. 아니 왜 갑자기 좋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네, 부탁드립니다. 네, 좋아요. 따봉을 좀 눌러주세요. 중간중간에 그냥 시간 되실 때 눌러주시면 돼요. 두 번 누르는 건 조금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의 어떤 순환이 일어나는 게 채널입니다. 채널은 그래서 저희가 지금 G마켓 옥션에서 이런 뭐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지만 이 사이트가 무조건 좋아요. 여기서만 팔아야 돼. 이런 얘기 안 해요. 다 파시란 얘기예요. 그래야 G마켓 옥션도 좋아요. 그리고 그 신규로 가입되는 사람들을 보면 만약에 뭐 예를 들었을 때 그 어느 한 사이트만 되게 잘 될 수 있겠죠. 근데 가입되는 숫자는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 판매자는 어떤 생각을 하는 거냐면 어느 한쪽에서 팔다가 뭐 도피하는 게 아니라 잘 되니까 더 확장하고 여기도 팔아야 되고 저기도 팔아야겠다는 생각을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똑같은 생각을 다 같이 하고 있어야지 나는 어디만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갑자기 힘드네요. 네. 잠시만요. 급한 카톡이 와서 잠깐 카톡 하나 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을 하나를 볼게요. 뭐야? 좋아요 해주셨다고요? 우수 판매자님 감사합니다. 리구님 뼈 때리는 말씀. 뼈를 때렸나요 제가? 미안해요. 네. 이간영님 안녕하세요. 도락스토어님 저번부터 뵀죠? 경쟁사보다 온라인 입점이 늦어서인지 매출이 많이 안 나와서 힘들다. 요즘에 이거는 되게 많은 이야기를 사실상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지 사실 봐야 돼요. 그런 걸 다 봐야 이제 왜 안 나오는지 등등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온라인 입점이 늦어서 매출이 안 나온다. 그럴 순 있죠. 영향이 있을 순 있는데 그게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신규로 올라왔던 사람들, 등록일이 최신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판매가 안 됐어야 되는데 되는 사람들은 왜 되는지를 잘 보시는 게 더 좋겠죠. 되게 깊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수량도 막 세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드리는데 거의 대부분 그런 행동들을 잘 안 하시죠. 기초부터 잘 다지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늦지 않았어요. 늦지 않았기 때문에 좀 보시면서 가시면 되고 리뷰는 사실상
저는 어떻게 보냐면 한 페이지가 10개잖아요. 10개 보이잖아요. 보통 리뷰가. 리뷰 10개는 미안하지만 만들어 놓고 가도 사실 상관없다라고 생각해. 뭐 요즘엔 다 대놓고 그렇게 하니까 뭐 어느 특정 마켓은 그 리뷰를 하라고 막 돈 내고 하라고 막 이렇게 권장을 하죠. 나 그것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는 가족이 동원해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뭐 그렇게 하셔갖고 그냥 보여지는 것만 사실상 만들어도 그게 크게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예 없이 시작하는 거가 그 정석이긴 한데 요즘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제가 뭐 강사로서 이런 얘기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인정하는 부분이죠. 네. 이응지읒 네. 인정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템을 이제 선정하는 것 중에 베스트를 보고 하시는 건 이미 늦어요. 네. 베스트를 하고 시작하시는 거는 조금 늦기 때문에 그 네이버의 트렌드 네이버 트렌드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쇼핑 인사이트 보시는 거 추천하고 그다음에 그 조회수 보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그 조회수 기준으로 좀 보시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베스트를 보느니 차라리 공급처 베스트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여기를 보지 마시고 그 도매몰 차라리 도매몰이라도 뭐 직구 사이트 뭐 이런 데들 있죠. 그 해외 사이트 뭐 이런 것들 타오바오나 이런 거 차라리 거기 사이트를 가셔가지고 베스트를 보시거나 선호도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면 거기서 먼저 터지고 요즘에는 여기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트렌드를 본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기에서 보고 시작하시면 늦다라는 얘기예요. 이미 늦었어요. 사시사철 팔리는 상품이다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상품의 계절의 시즌성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서 혹은 업자가 다 가지고 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그거를 인제 시작해갖고 가져가기는 생각보다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이템별로 숫자를 세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숫자는 뭘로 되냐라고 하면 제가 미리 엑셀을 안 꺼내놨네요. 네. 요런 거예요. 2.0과 그 다음에 1.0 두 가지 다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게요. 보면은 요게 이제 2.0이에요. 2.0은 그룹으로 막 묶여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문컬렉션이라고 하는 판매자가 예를 들어 오버핏과 무지 절개와 빈티지를 잘 팔고 있다. 수량이 잘 나온다. 그럼 이건 어떻게 봐요? 이제 질문이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냥 냅다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여기다가 뭐라고 검색하는 거예요? 그냥 그 지금 보셨던 게 패션 중에 뭐였지? 오버핏 무지 절개 빈티지면 뭐 약간 맨투맨이었나봐요. 검색어가. 네. 맨투맨 이렇게 검색된 상태에서 이 당시에 이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거였겠죠. 얼른 내려오셔갖고 주목할 만한 상품입니다. 여기 빨리 오셔야 돼요. 이제 랭크 순이에요. 얘가 지금 1.0 제다 1.0인가? 단품 위주로 많이 올라왔네. 얘가 이제 2.0이니까 얘 그냥 하나 클릭해서 아래로 얼른 내린 다음에 연간 상품 보이시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여기 있는 구매 숫자를 보시는 거예요. 526, 두 번째 보니까 1609, 여기 보니까 749, 그 다음에 156. 이때부터 좀 수량이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럼 이 판매자는 적어도 하나, 둘, 셋, 네 개 정도를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 그대로 코드가 다 다를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코드를 다 따놓은 거예요. 이렇게 따놓고 가격 다 적어놓고 그 다음에 수량을 이렇게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수량을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누적을 하다 보면 평균 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쭉 나온다라고 하는 거야. 아, 어느 정도 나가는구나. 이걸 알아야지 내가 아이템을 할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게 이제 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안 본 상태에서 그냥 막연하게 한다라고 하면 판매량을 모르기 때문에 좀 힘든 거야. 1.0은 어떤 특정 판매자를 잡아놓고 똑같이 가격 적어놓고 구매자 수를 그냥 누적시키는 개념인 거죠. 매일매일. 그럼 판매량이 쭉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냐에 따라서 아, 이 카테고리에서 내가 이 순위까지 가면은 이 정도가 팔리겠구나라고 하는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다는 아이템의 시작은 이거예요. 수량을 알아야 내가 그 가격에 또 팔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보여지는 거고 그러면 내가 판매 가격에서 수수료를 빼고 공급가를 뺐을 때 혹은 배송비를 뺐을 때 나오는 마지막 마진이 저 판매 수량과 대입을 했을 때 내가 아, 이 정도를 벌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광고 시간에 딱 가셔가지고 내 카테고리에선 광고비가 이 정도가 나와 라고 하면 하루 광고비가 나올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벌 수 있는 돈과 광고비를 비교를 해보고
그러면 이익이 된다 안 된다가 보였기 때문에 나는 이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안 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미리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파악하시려면 시작이 이 수량세기예요, 수량세기. 그래서 반드시 수량세기를 어느 정도 하고 가시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경쟁사를 잡아놓고 한 판매자 보는 게 아니라 적어도 3개에서 4개 판매자는 보셔야지 판매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저는 추천을 1등, 2등, 3등은 무조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한 15등 정도에 있는 사람들 혹은 10등에 있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그럼 내가 10등에서 15등까지 갈 때는 몇 개를 팔면 가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고, 그리고 1, 2, 3등을 하려면 내가 몇 개를 팔면 되겠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죠. 자, 랭크순의 기본 개념이 3일간의 입금 자수 및 금액이라고 그랬어요. 주문 건수와 매출액. 그러면 거의 판가는 비슷하기 때문에 주문 건수, 수량이죠. 그렇죠? 그럼 그 수량을 세는 게 맞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예요. 자, 그러면 도어락이면 뭔 얘기야 갑자기. 도어락이면 10중 8구 디지털 도어락일 것 같은데 가격도 문제겠지만 설치비에 대한 옵션을 주거나 아니면 상세 설명에 그걸 넣는 것이 필요할 거라 생각이 들긴 하네요. 요즘은 도어락 같은 경우에 가격도 묻지만 지역 어딘데 설치가 묻죠. 자생으로 요즘에 설치하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런 영상이 그래서 거의 도어락 파시는 분들의 상단에는 그 자가 설치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설치 제휴나 이런 것들은 어차피 그 브랜드를 파시는 거면은 지원이 되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도어락 같은 것을 스스로 설치해 보셨어요? 네. 도어락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그렇다. 그리고 인테리어 관련 제품 거의 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영상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서비스가 좀 잘 돼 있으셔야 되고, 도어락도 워낙에 많지 않나요? 그쵸. 네. 이게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럼 설치 지역의 작가라고 하면은 스스로 자가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도 사실 하면 되게 좋아요. 생각보다 그게 많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방등을 갈았어야 돼요. 그 LED로 교체하는 작업인 건데 저희 엄마 집에 그걸 갈아야 되는데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유튜브 3개 보니까 가능하던데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한 3만, 4만 기본적으로 그 정도 나오더라고. 그러면은 사장님이 그 브랜드 로고를 왼쪽 상단이나 오른쪽 상단에 딱 넣어놓고, 그 다음에 내가 설치하는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편집이 어렵다 하면 한 번에 실수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롱테일로 싹 딱 찍은 다음에 손을 엄청나게 빠르게 이렇게 해갖고 빨리 하면 되겠죠. 그죠? 편집 기술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네, 그런 거나 이렇게 한번 해놓고 좀 얹어주면 좋을 것 같죠.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실제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지금 이 도어락이라고 하는 게 판매 수량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보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래서 나만 안 팔리는 거야, 남도 안 팔리는 거야, 이런 걸 좀 해보셔야 돼요. 입점했을 당시와 내가 벗어나서, 그러니까 입점했을 시기와 그리고 판매를 하는 도중에 그 어떤 현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내가 뭔가 수량이 나가던 수량보다 뭔가 적게 나갔어 라고 하면은 클릭수가 줄었나 줄지 않았나를 봐야 되는데 보통 그걸 안 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감으로 내가 지금 누구한테 지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내가 수량이 좀 적어졌다, 광고 대비 이익이 조금 예전보다 안 좋아졌다라고 하면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클릭수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경쟁사나 이런 것들을 좀 다시 보셔야겠죠. 그리고 수량을 다시 한번 해보시면 현실이 보일 거고,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남들도 그랬구나라고 하는 약간 뭔가 안도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만약에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부터는 다시 보셔야 됩니다. 창업 처음 하는 것처럼. 네. 이런 식의 어떤 형태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게 아이템이에요. 네, 아이템. 수량 먼저 세셔라. 그리고 그 이후에부터는 뭐 다른 이야기가 좀 될 수 있죠. 근데 첫 번째가 무조건 수량입니다. 수량 꼭 보세요. 네. 그리고 나서 공급가에 대한 개념이 조금 안 좋아진 것 같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영업을 사실 다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네. 공급자 다시 찾으셔야 되는 게 맞고. 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경쟁사를 반드시 보셔야죠. 거의 매일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느 순간에 막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건 좀 사담인데 안 좋은 얘기이기도 하고 팩트예요. 처음에 창업할 때 되게 잘 되잖아요. 되게 잘 되는데 어느 순간에 되게 오래 있다가 그 사장님을 만나갖고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딱 첫 번째로 뭐가 생기냐면, 딱 첫 번째가 그분은 잘 되니까 직원을 뽑은 거예요. 직원을 뽑아놓고 자기가 신경을 안 써.
그리고 다른 막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 돈이 잘 벌리니까 놀러 다니거나 아니면은 약간 소홀해. 어떻게 보면 잔물을 직원한테 다 넘겨버리는 거죠. 한두 명 되는 직원한테.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매출이 꺾여요. 네. 안 좋은 얘기죠.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이템이 한 3개 정도 성공을 할 때까지는 스스로 혼자 하시는 거를 추천. 그리고 4개부터 딱 잘 된다라고 하면은 그 4개짜리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직원을 뽑는 거를 추천. 그리고 그 직원이 익숙해지면 이 4개를 다 관리하게 되겠죠. 그리고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생기니까 그때 5개를 만들면 되고, 이미지는 이때까지는 다 돈 주면서 외주로 다 해결을 하는 거고, 뭐 이런 개념이에요. 네. 그러니까 스스로가 좀 잘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나는 아직 젊다라는 마인드를 스스로 계속 마인드 컨트롤 하시면서 몸을 혹사시켜야 됩니다. ING 시장입니다. ING 시장. 나의 수수료나 마진, 요것도 이제 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집계표예요. 그 매출을 만드는 어떤 그 구조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내가 A 상품, B 상품, C 상품, 뭐 이건 스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그 종류니까요. 이걸 이렇게 해놨다라고 칠게요. 그럼 공급가 요즘에는 제 최근에 어떤 사장님한테 그 제가 18600 배터리가 좀 필요해서 저한테 공급 좀 해주세요. 이건 팔 건 아니고 제가 어디다 껴야 돼요. 이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공급가 그대로 이제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옵션으로 해갖고 패키지죠. 이런 상황인 건데, 공가 달라 이제 부가세 별도에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이 실장님 요즘 누가 부가세 별도에 다 포함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요즘 거의 다 포함입니다. 네, 부가세 포함으로 가세요. 어차피 판매가에도 부가세 포함이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판매가를 이렇게 딱 넣어놓고 수수료가 13%니까 0.87을 했는데 정확하게 0.85를 해두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아요. 왜냐면 네이버나 아니면은 뭐 그 어디냐 다나와 애누리 이런 쪽에서 이제 클릭해갖고 들어오면 그 연동 수수료 2%를 추가로 이제 지불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5%라고 매겨놓고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막 쿠폰이 붙을 때가 있어요. 그냥 지마켓 옥션 내에서 그런 쿠폰이 이제 붙기 시작하면은 그냥 2% 정도 더 그냥 제외된다라고 그냥 쉽게 이 정도까지 제외 안 되는데 이 정도 생각을 하세요. 그래갖고 이렇게 그냥 15% 잡아놓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13% 카테고리 기준으로 해서 15% 잡아놓으면 마음이 편하다고요. 남으면 남는 거죠. 이런 상황이면. 그리고 이제 본인이 계약한 배송비를 이렇게 넣어놓는 형태인 거예요. 그런 다음 계산식을 넣어놓은 거죠. 이거 곱하기 수수료 마이너스 배송 마이너스 공급가, 이걸 해놓으면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쭉 넘겨갖고 1일 광고비 아직 모르는 상태잖아요. 이렇게 모르는 상태에서는 지금 현재 순이익이 이제 하나 팔리면은 4,750원인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수량세기 했잖아요. 수량세기. 그럼 하루에 한 20개 정도가 나가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 20을 일단 넣어놔봐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광고 시간에 이제 대형 강사님이 광고비 산출하는 방식을 설명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광고비를 때려 넣어봐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루에 한 2만 원 정도 광고비가 나가는 것 같아. 라고 하면 2만 원을 딱 넣었잖아요. 그러면 순이익이 75,000원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다 그냥 20을 넣어놔봐. 원래는 판매된 수량의 총 개수가 전환 개수죠. 그죠? 전환 개수의 개수라고 표현하는 건데 이 전환 수라고 넣는 건 사실 사람 수거든요. 옛날의 개념인 거예요. 몇 명이 들어와서 몇 명이 사줬다. 퍼센테이지를 나눌 때는 전환 수로 보는 거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전환 개수를 그냥 넣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총 수량을 그냥 여기다가 탁 입력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한 개의 물건을 팔 때 투여된 금액이 1,000원이라는 거야. 근데 나는 한 개의 물건을 팔 때 4,750원이 남거든. 그러면 한 개의 물건 팔 때 1,000원 들어가니까 한 개 물건 팔 때 얼마 남는 거야? 3,750원이 남는 거예요. 3,750원 곱하기 20 하니까 얼마가 남는 거야? 순이익이 남는 거죠. 75,000원이. 그러면서 마진율이 나는 25%인 사람인 거야. 근데 이전에 내가 광고비를 딱 뺐을 때는 몇 퍼센트가 남는 사람인 거야? 약 32%가 남는 거죠. 수수료 다 제외하고 뭐하고 해갖고 판가 대비 나는 지금 현재 G마켓 옥션에서 30% 정도를 남기고 있는 사람인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광고비가 투여되면 이 광고비가 저 퍼센테이지가 줄겠죠? 그죠? 몇 프로가 광고비로 투자되고 있는 거야? 32에서 25를 빼봐요. 7% 정도가 광고비로 투여되고 있는 거죠. 제가 이 얘기 지금 왜 이렇게 디테일하게 해드리냐면 꼭 강의 끝날 때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매출에 광고비 얼마 써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저렇게 되는 거라고요. 그냥
그거 얼마 써야 된다는 개념이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에 이미 판매자들끼리 막 경쟁을 해서 나가고 있는 광고비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게 막 늘어나지도 않고 막 줄어들지도 않아. 거의 매일 똑같아. 거의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 시장에 형성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맞게끔 견딜 수 있는 뭐가 필요한가? 공급가가 필요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만큼 판매가 되는 채널이 필요한 거고요. 트래픽이 없는 사이트는 저 광고비가 저렇게 나가지도 않아요. 왜냐면 트래픽이 없으니까요. 백날 광고해봐요. 나가나? 안 나가죠. 광고비가. 수량도 안 나가지만 광고비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있는 공간에다 어차피 광고를 하는 거고 그 트래픽을 모아갖고 전환수가 생겨야 되는데 그 전환수는 조금 다른 개념이죠. 네. 이거는 광고 시간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우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수료나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책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렵지가 않죠? 표 하나 작성을 해놓고 거기에다 숫자 때려 넣는 건데 이거를 나는 못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네, 엑셀 공부를 어느 정도 하셔야 됩니다. 이 시장에서 저런 표나 이런 것들을 자주 만드셔야 되거든요. 근데 엑셀이 기본이에요. 그리고 제안서나 이런 거 작성하시려면 엑셀이 진짜 기본이에요. 견적서 작성하시려고 해도 엑셀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그 엑셀을 전혀 모르신다라고 유튜브에서 기초 엑셀 강의 이렇게 갖고 10개만 보셔도 10분 단위로 10개 보시면은 몇 분이야? 얼마 안 되잖아요. 1시간 반 정도네. 네, 그런 것들 싹 보시면서 엑셀을 좀 익히시길 바래요. 개인적으로 그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요거죠. 사진과 디자인. 요거는 저는 다르게 설명 안 하고요. 저는 외주를 주로 주기 때문에 그 디자인하는 날 그 디자인 선생님한테 브리프 짜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좀 배우시길 바라고요. 저는 외주를 주는데 적어도 이 정도는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끝낼 거예요. 참고 페이지가 필요해요. 왜냐면 그 디자이너도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좀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 나서 내가 넣고 싶은 텍스트 하나하나를 다 디테일하게 다 넣으셔야 돼요. 그리고 필요한 사진, 이미지의 어떤 구성 이런 게 이제 내가 스스로 하기 힘든 거죠. 디자이너가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표현, 뭐 레이아웃이라 표현을 하죠. 그리고 나서 나오는 이런 사진들, 이게 이제 샴푸기 때문에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생활이 많이 보여야 되기 때문에 실제 실물은 이거 하나면 끝나요. 이거 하나면 끝나는데 사람들이 파시는 상품들에 이제 디테일 컷 들어가고 이런 상품들 있잖아요. 그런 상품들은 사실 사진이 다 하거든요. 사진을 굉장히 잘 뽑으셔야 돼. 잘 찍으셔야 돼. 그래서 구도나 이런 것들을 사진을 중점적으로 좀 많이 보시면서 그런 사진들을 여기에다가 캡처해서 보내주셔야 되고 본인이 찍은 사진을 주고 디자인만 해달라고 얘기하셔도 되고 또 혹은 그 아예 사진까지 찍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사실 그 기준 자체를 만들어 주셔야 되거든요. 그 상업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진이 되게 이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구도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보시고 사례들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넣어 주셔야 돼요. 텍스트 하나하나까지 제가 다 쳐갖고 다 드린 거예요. 그 이대로 얹혀주시고 대신에 이런 표현만 잘 해주세요 라고 해갖고 만들어진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냐면 본의 아니게 이거는 이제 판매를 종료했기 때문에 여기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건 또 치면 나오나? 종료해서 들어가 보면 요거죠. 요 상품인데 비용은 얼마 들었냐면 25만원? 20만원인가 25만원 들었어요. 부가세 포함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표현해달라고 한 거냐면 좀 어이없으시겠지만 이거 그냥 이렇게 준 거예요. 샘플 페이지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 디자이너님의 상상력을 요구합니다 라고 이제 여기에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알아서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인트로 로고 좀 꾸며주세요 이렇게 적어놨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쁘게 꾸며준 거야. 이렇게 꾸며주고 그리고 있는 재료 쓰셨겠죠. 그죠? 디자이너들은 이런 게 많으니까 인트로는 한번 수정을 본 거예요. 그래서 새싹이라고 하는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컨셉을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혀서 쭉쭉쭉 내려오는 거예요. 아까 보셨던 이게 뭐죠? 약간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쭉 나오는 거고 포토 상품평 이벤트 후기 등등등이 이게 뭐예요? 아까 보셨던 이런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 이거는 제가 체험단을 하고 다 하나하나 제가 넣은 거예요. 전부 다. 그리고 이렇게 해주고 GIF 돼지기 이름 녹는 거 등등등을 이렇게 보여주고 여기에서 인증을 받았고 거의 대부분 여기서 받습니다. 여기서 받고 이렇게 표현하고 아까 굉장히 많았던 이건 인증서니까
굉장히 많다. 이런 재료들을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사실 디자이너의 강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갖고 디자인을 저는 해요. 웬만한 상품들 전체를 다 외주줍니다. 그리고 한번 세팅을 해놓고 제가 아예 포토샵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PSD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다 처음에 체결을 하거든요. 그렇게 만들어서 그걸 받으면 이제 일부 수정 같은 거는 제가 하고 더 넣어야 되는 것들은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요즘에는 미리 캔버스라고 또 검색을 해보시면은 이 단락 왜 화면이 깨지냐? 어느 한 컨텐츠를 이렇게 단락 이벤트 페이지 하나 만드는 거 이런 단락을 왜 그냥 블로그 만들듯이 또 작업을 할 수 있는 무료 사이트가 있어요. 미리 캔버스라고. 거기 가갖고 그냥 거기서 작업해갖고 따오셔도 돼. 사실.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것들을 톤을 잘 맞추셔가지고 레이아웃을 잘 짜서 쭉 내려오시면 사실상 관계없죠. 요즘에 이런 상대 페이지를 고급화 시키는 걸 싫어하니까 죄다 스마트폰으로 찍어갖고 텍스트 찍고 텍스트 찍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좋아요. 그것도 물론 좋은데 비싸게 팔고 좀 잘하고 싶으시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이런 작업은 추가적으로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가 블로그용으로 만들었더라도 팔려서 돈이 좀 벌린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투자를 하셔갖고 이미지를 고급화 시키는 건 굉장히 필요합니다. 뭐 특별하게 돈이 시간이 투여되는 게 아니니까 해주세요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저런 식으로 좀 짜시고 저런 브리프 짜는 거나 그다음에 이베이 에디터 사용하는 것들은 추후에 강의에서 대용 차장님이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키워드 뽑아내는 작업인 건데 이거는 뭐만 하시냐면 등록이 다음 주 화요일이잖아요. 다음 주 화요일이니까 적어도 이렇게 네이버에 들어오셔가지고 쉽게 들어갑시다. 네이버 광고 여기다 네이버 광고 화면 돌려드릴게요. 광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들어오셔갖고 로그인을 하세요. 가입하시면 돼요. 무료예요. 다 돼 있으시죠? 여기에서 어떤 작업 한번 하시면 되냐면 키워드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할게요. 네, 키워드 도구 한번 클릭하시고 여기다가 판매하고 싶은 꼭 화면이 돌아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 더 클릭한 건데 다시 갈게요. 여기에다가 뭐라고 검색하냐면 우리 해충 퇴치기 이거 할 거거든요. 벌레 퇴치기 할게요. 모기 퇴치기 이만큼 나오잖아요. 모바일로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하시고 다운로드 한번 받으셔서 엑셀을 그냥 꺼내세요.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경쟁도나 아니면은 노출 광고수는 우리한테 필요가 없어요. 클릭수도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클릭률과 조회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셔갖고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네, 나오면 필요 없는 걸 빼요. 캠핑 랜턴 필요 없죠. 벌레 퇴치기 필요해요. 벌레 없애는 법 뭔가 상품명이 넣기 애매하고 발각질 제거기가 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지워주고요. 기피제 필요하죠. 근데 이 기피제 퇴치기가 같이 연관될까? 사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남겨두는 거예요. 샌드플라이 뭔지 모르니까 일단 모르면 그냥 남겨요. 모기나 아니죠. 토트기 모르고 퇴치 파일진 하니까 널기 퇴치법 버리고 요거까지 또 맞았네요. 하고 이것도 아닌 것 같아. 계속 하다 보면은 포춘기는 파리채 같은 걸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남기다 보면 나한테 필요한 키워드를 빼고는요 나머지는 싹 다 사라지기 시작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 남겨야 돼요. 저는 데이터랩이나 구글 트렌드를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로 이용하는 네이버이기 때문에 네. 어차피 거기서 봐도 거기서 거기인데 거기는 어떻게 보면은 컨텐츠에 대한 키워드가 더 많이 나오고 유튜브 키워드가 조금 더 많이 섞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 나는 상거래나 이런 쪽으로 좀 집중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네이버 하나만 보셔도 사실상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계속 뽑아요. 계속 뽑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것만 뽑아오세요. 일단 스스로 이게 정리가 되셔야 돼. 이게 정리가 되셔야 이걸 형태소로 구분하죠. 예를 들어서 모기 띄고 벌레 띄고 퇴치기 뒤에 넣는다라고 치면 가정용이 있을 거고 가정용 팔 거면 초음파면 초음파 넣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해충까지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해충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모기벌레 해충 가정용 초음파 퇴치기 여기 뒤에 모델명이 하나가 잠시만요. 여기에 모델명이 하나가 붙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CN01 이런 걸 이렇게 넣어주는 거 이런 게 하나인데 굳이 검색이 필요 없으니까 좀 빼줄까? 아니면 추후를 위해 넣어줄까? 아니면 요 앞에 브랜드명
근데 난 브랜드를 등록한 사람이니까 브랜드를 따로 넣어줄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이런 식의 개념인 거예요. 이런 식의 개념. 이런 식으로 해서 25자 띄어쓰기를 가져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다 막 사은품 적고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런 거 넣는 거 아니에요. 네. 최대한 고객을 내가 빨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빨아들인데 유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네. 트래픽을 인입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작업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키워드와 조회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먼저 뽑아놓고 다음 주 화요일 날 하는 그 등록 과정을 수강할 수 있으신 거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나는 그냥 할게요. 이거는 힘들죠, 그죠? 미리 뽑아놔셔야 됩니다. 그래야 속도감 있게 따라올 수 있으시니까요. 그래서 내가 등록이라는 거를 막 하게 되면은 이제 A 상품, B 상품, C 상품 이렇게 단품으로 다 등록을 해놓고 그룹으로 묶는 형태를 이게 왜 자동으로 뒤로 가지? 그룹으로 묶는 형태를 가져가는 거야. 이렇게 그룹으로 묶고 그렇게 그룹으로 묶어놓은 게 이런 상품이죠. 이렇게 단품으로 묶어놓은 다음에 이제 그룹으로 묶었다라고 하는 건 이런 개념. 어떻게 보면은 옵션을 형성하는 개념, 이런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상세 페이지의 기획도 내가 처음에 이런 그룹으로 묶을 거야 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페이지에 들어가든 선택 리스트는 다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상세 설명은 다 다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까지 한 번씩 다 기획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이미지 선생님이 정확하게 설명을 좀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이제 진행되는 게 상품 등록이죠. 그죠? 내가 각각의 상품에 어떤 키워드를 쓸까, 그리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확장을 시킬까, 뒤에 붙는 것들은 조금 세부 키워드를 이 상품에는 이렇게 붙여주고 이 상품에는 이렇게 붙여줄 건데 썸네일의 구도는 또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까지 스스로가 계획이라는 걸 좀 세워두셔야지 등록이 쉬워지시는 거지. 등록하면서 이땐 이거 하고 저땐 이거 하고 또 이거 하면서 또 이거 하고 백날 걸려요. 그러니까 상품 등록하면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 세팅을 다 해놓고 등록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쉬워지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그죠? 잠깐 샘플이 있나 한번 다시 볼게요. 등록. 메모장을 저장해 놓은 게 여기 있나? 이건가? 예시가 마땅한 게 좀 없네요. 호스팅 상세 소스 이건가? 없네요. 제가 이걸 한데 뭉쳐 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찾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소스도 미리 다 따놓고 키워드도 미리 다 정해놓고 그거를 이제 한데 모아놓고 저장해 놓거든요. 뭐 화면 잠깐 돌려드리면 이런 개념이라고요. 각각의 사이트에 어떻게 적고 뭐하고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소스나 이런 것들 다 따놓고 이미지 따로 다 저장해 놓고 보면은 여기에 뭐 행사 변화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저장해 놔요.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놓고 등록할 때 얹히는 수준이 되셔야지 이거를 그때 필요한 거를 그때 만들어서 또 하고 하다 보면 등록하는데 백날 걸립니다. 네, 그러면 힘들어요. 미리 다 파악해놓고 세팅해놓은 값을 그대로 적용하는 거지 그때 찾으면은 사실상 어지럽기도 하고 등록이 제대로 될 수가 없더라. 그러니까 미리 다 해두셔야 된다. 이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잠시만. 됐어요. 등록을 그렇게 마무리 짓고 광고죠. 광고는 CPC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들을 위주로 사실상 비용을 책정하시는 게 맞는데 비용 자체가 그렇게 또 정확한 부분이 아니라서 요거는 이제 캡처받은 부분을 보여드리는 건데 검색해놓고 나오는 검색어에 나오는 예상 비용이 있는데 이 예상 비용이 100%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클릭당 가격을 보시는 게 맞죠. 다 설정을 하고 맨 마지막에 완료만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순위를 설정을 해보고 그 순위에 나오는 1클릭당 PPC를 보셔야 대충 금액이 이 정도가 나가겠구나 라고 보는 건데 여기에서만 조회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되게 정확한 값은 아니야. 근사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힘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내가 광고비를 조금 산출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걸 제가 안 가져왔네요. 네. 산출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얼른 그냥 CPC에 들어가세요. CPC를 열어볼게요. 어디까지 가시냐면 AD. 네. 네. 기억이 안 날 것 같은데 이거 이렇게 했나?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했나? 이거 기억이 안 나는데? 띵. 네, 로그인 됐어요. 기억났어요. 네. 네. 고마워요. 네. 이 등록까지 오셔서 어디까지 해보시냐면 등록하고 여기 이제 다음 단계로 이동해서 본인 그룹 아무거나 선택하시고 판매하는 상품도 아무거나 그냥 검색하세요. 그래서 하나를 이렇게 추가해요. 추가하고 키워드 선택에 와갖고 여기죠. 여기에다 이제 키워드를 입력하시는데 아까는 해충 퇴치기 봤으니까 해충 퇴치기 이렇게 검색을 해갖고 나오는 모기 퇴치기, 파리 퇴치기도 있네요. 초음파 아까 봤던 키워드들이 여기 그냥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휴대용이 있어? 휴대용은 아니니까 벌레 퇴치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모기 퇴치기, 가정용 뭐 등등등 있네요. 그리고 얘를 우측으로 띵 밀어줘요. 밀어주고 조회 키워드에 보면 해충 퇴치기 또 있을 거거든. 그럼 이걸 또 밀어줘요. 초음파 해충 퇴치기 했나요? 기억 안 나니까 또 밀어줘요. 광고 전략 설정, 입찰 정보 입력 오셔갖고 뭐 하냐면 CPC 한 4등 정도를 하겠어. 1등은 무리니까. 요 정도 했을 때 요거를 한번 보시라는 거야. 이렇게 클릭 비용을. 와, 장난 아니네요. 네. 엄청나네. 이거는 보지 마시고요. 키워드만 보는 거죠. 이 키워드에 해당하는 요것만 보는 거예요. 요거를 이렇게 보니까 와, 엄청나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계산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이게 이제 나옵니다. 4등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클릭률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회수의 클릭률을 딱 해보면은 클릭 수가 나올 거고 그거 곱하기 클릭 비용 하면은 예상 비용이 나오는 거죠. 맞아요?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가 광고비를 책정해 오시길 바래요. 네. 그래야 다음 과정을 막 보는데 어느 정도 편안합니다. 네. 파악해 오시라는 얘기죠. 광고는 여기까지 또 하고요. 그리고 파워클릭만 보셔라 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고정 광고나 이런 것들은 배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정 시간에 내가 계속해서 뭔가를 앉아갖고 해야 되고 놓치기 쉽고 막 이래요. 그래서 하시면 좋기는 하지만 두 개 다 하시면 또 더 좋고요. 되게 좋기는 하지만 일단은 CPC 금액 기준으로 해갖고 기준점 만들어 오시라는 얘기예요. 그 금액 기준으로 해서 어느 쪽으로 가야지 뭐 해야지 이런 거 좀 결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만들어 오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택배나 포장재인데 요즘에 이제 택배비가 그 기본적으로 2,750원 그 60cm 이하입니다. 세 변의 합의 그 정도가 계약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상이 넘어가는 한 적어도 한 세 변의 합의 120cm 정도 되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 택배비가 3,000원 무조건 이상이에요. 이상이고 3,500원 뭐 이 정도가 되는 거고, 160cm가 넘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택배비의 이슈가 좀 있고요. 택배비가 보통은 CJ, 롯데, 그리고 한진 세 개가 지금 거의 다 계약하고, 이제 로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약간 별동대처럼 움직이는데 네 개의 그 택배사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 중에 하나가 되죠. 그리고 포장재는 요즘에 이제 박스 품귀 현상이라 그래갖고 박스 공장이 불타는 바람에 박스비가 25%가 올랐어요. 그리고 창고는 굉장히 또 이제 비싸지기 시작했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개인이 운영하면서 한다라고 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되게 많아요, 요즘에. 그러기 때문에 물류나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시면 좋다라고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스마일 배송이라고 하는 거고, 소량의 내가 조그만 물건을 파는 거다 하면 개인 택배 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그거의 일부분을 이제 스마일 배송에 넣는 거죠. 두 개를 다 돌려보는 거, 노출 기준도 굉장히 좋아지니까 그렇게 이제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스마일 배송 입점하는 방식을 제가 잘 몰라요 라고 하면은 그 ESN 플러스 좌측에 스마일 배송 들어가 보면 이 화면이 뜨는 가이드를 볼 수가 있어요. 서비스 가입하고 승인이 나면 여기서부터는 되게 그냥 물 흐르듯이 지나가요. 대신에 여기에 내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바코드라고 하는 게 상품에 붙어 있어야 돼요. 박스나 상품에도 붙어 있어야 되고요. 이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이게 없어요 라고 하면은 바코드 생성 요청을 하시면은 이제 스티커를 주는 게 아니라 그 번호를 발행해 주죠. 그럼 라벨지나 이런 것들은 폼택에서 사면 되는 거거든요.
절차가 좀 복잡해갖고 이게 접근이 좀 힘든데 바코드를 처음부터 박았거나 이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개의 SQ에 등록을 해놓고 그거를 입고시키는 작업까지 한번 딱 해보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계속 고정 물량을 계속 밀어넣는 현상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수수료가 어느 정도 되냐라고 하면 고정 카테고리 수수료 13%에다가 플러스 한 6% 정도 더하시면 19%, 그러니까 맥스를 한 20% 잡으시면 돼요. 근데 그 비용이 택배비랑 막 이런 거 뭐 포장재랑 창고료랑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쳤을 때 비용, 결국에는 어떻게 계산하시면 되냐면은 그 전체 들어가는 비용 나누기 상품 개수로 하시면 되거든요. 그 비용이 좋은 거야 아니면 그냥 스마일 배송 넣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라고 하는 걸 스스로 한번 계산을 해보실 필요는 있으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로켓 배송이랑 스마일 배송 동시에 진행한 업체들 있나요? 있겠죠. 네, 있죠. 왜 없어요? 로켓 배송, 스마일 배송 서로가 결이 다르잖아요.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직매로 넘기면서 그냥 그 사이트에서 광고를 소량으로 넣고 판매하는 거고, 스마일 배송 같은 경우에도 넣어놓고 내가 판매해갖고 배송은 그쪽에서 진행하는 거고. 네, 어떻게 보면은 비슷해요. 제가 봤을 때 개념이 직매냐 그렇지 않냐의 개념인 거죠. 스마일 배송 반출이 있을 뿐인 거냐, 로켓 배송 반출이 없는 거고요. 네,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보통 이 물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두 개를 다 사용하시겠죠. 왜냐면 내가 하기 싫거든, 알아서 팔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좀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죠. 그쵸? 네. 네, 처음에 이제 박스 구하고 그다음에 택배가 선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면은 일단 하시긴 하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하셔야 돼. 그건 하셔야 되고 그 계약과 플러스로 이런 이제 컨텐츠를 이용하시면 괜찮다라고 보는 거죠. 포장은 남의 거를 한번 사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 마시고요. 남의 거를 한번 사보고 그 포장재가 이 정도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하는구나. 뭐 똑같이 따라할 수는 없겠지만 그 뭐랄까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은 스스로가 좀 마련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남의 거를 한번 주문을 해보고 포장이 이런 형태, 패킹이 이렇구나 라고 하는 걸 참고하셔갖고 조금 근사치에라도 가게끔 하셔야지, 안 그러면 후기가 난리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신경을 쓰실 필요는 있더라 라고 하는 거고, 3PL 사용하셔도 사실 상관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정산 부분이죠. 근데 정산은 아까 이미 집계표에서 보여드렸기 때문에 정산을 뭐 딱히 따로 놓고 보실 필요는 없죠. 공급원가에 대한 개념이 없으신 분들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서 그것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판가가 나왔죠. 수수료가 나왔어요. 근데 아까 식에서 뭐뭐 뺐냐면 판가에서 수수료 빼고 배송 방식 빼고 공급가 뺐어요. 근데 여기에선 수수료만 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는 해놓고 이거 곱하기 이게 공급원가야. 이렇게. 이게 정산받는 금액인 거죠. 그러면 13%였을 때랑 0.87이었을 때랑 그다음에 그 0.85, 15%였을 때랑 차액이 얼마가 날 거냐면 는 이거 빼기 이거죠? 네. 300원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 판매를 하면서 주문이 딱 들어왔을 때 공급원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산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금액이 바를 옆으로, 주문 들어갈 때 바를 옆으로 쭉 당기면 정산 예정 금액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금액이 이 둘 중에 어느 금액과 유사한가. 그리고 총 한 내가 10개를 팔았는데 그 중에 이게 많은 거야 아니면 이게 많은 거야, 이것만 봐도 가격 비교를 타고 오는 고객이 많은 거야 아니면 그냥 지마켓 내부적으로 판매되는 게 많은 거야, 이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기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문으로 다 돌려놓으면 정산 예정 금액이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래서 네, 미리미리 이런 것들도 스스로 챙겨보시면 좀 괜찮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준비한 건 7번까지. 네, 여기까지죠. 그죠?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1년의 과정이 0번부터 7번까지 물려서 오는 거지, 이게 어느 한 부분만 되게 잘한다고 해갖고 되게 매출이 잘 나오거나 아니면은 뭐 효과를 되게 빨리 볼 수 있다거나 그런 거는 사실상 아니에요. 그래서 업체 확장시키는 거, 등록하는 거, 거기서부터 디테일하게 키워드를 선정하는 방법, 카테고리 선정 기준, 거기에서 팔리는 상품의 선호도, 상품의 구성, 디자인,
텍스트에 들어가는 어떤 문구, 고객이 좋아하는 사진,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로 배송을 보낼 때 내가 어떤 패킹을 하는지, 그 전에 광고가 있군요. 네. 광고를 어디 영역에다가 또 노출을 시킬 건지, 그게 클릭수가 얼마가 나는지, 클릭수 대비 전환이 얼마가 또 나는지, 그럼 비용이 얼마가 나가는데 수량을 세보니까 내 상품은 이 정도가 나갔을 때 이익 구조가 나오는지 등등등, 이게 다 물려서 오는 거잖아요. 전부 다. 제가 지금 되게 0부터 7번까지를 두서없이 얘기하긴 했지만 물려오고 물려와서 결국에 매출이라고 하는 그 매출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형성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소홀해지기 시작하면 힘들다는 거죠. 아까 ing라고 하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내가 이 0번부터 7번까지를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데 두 번째 아이템이 왔다라고 해서 똑같이 대입하면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아요. 그건 그 상품의 또 특징이 있거든요. 같은 카테고리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이 0번부터 7번까지를 또 해야 돼. 세 번째 아이템이 오면 또 그걸 또 해야 돼. 그래서 ing라고 얘기한 거예요. 쉴 새 없이 움직이는 하나의 사장인 거죠. 그죠? 그 사장이 완벽하게 이제 익숙해졌다라고 하면 직원은 컨트롤할 수 있으실 거고, 네 번째 아이템을 런칭하면서 그거를 그대로 가르치면서 해보는 거죠. 그럼 그 직원이 착한 직원이면 배우고 안 나가고 내 거를 다 관리해 주겠지만, 야근 직원이었다라고 하면은 그 네 개의 아이템을 하고 비슷하게 베껴서 옆집에다 차리는, 네, 이상한 구조의 약간 시장이 또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직원 관리나 이런 것들도 스킬도 좀 배우시는 것도 중요하죠. 뭐 공개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도 있는 거고, 그 사람이 완벽하게 모르게끔 어느 킬링을 좀 빼줘야 되는 것도 필요하고요. 네. 이렇게 해서 확장 시켜서 나중에 나라에서 대출 같은 거 신청하셔갖고 자금 땡겨서, 네, 땅도 사시고 창고도 올리시고 거기에 사무실 만드셔서 확장하시고 뭐 이런 개념입니다. 네, 다 내 돈으로 할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이어지는 어떤 하나의 창업의 흐름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힘들었네요. 오늘 제가 일방적으로 좀 많이 떠들긴 했는데, 오늘 2번이 당첨자를 제가 드려야 돼. 저는 누구를 드릴 거냐면, 오늘 처음 뵌 분 한 분이랑, 그다음에 근데 제가 호명을 했는데 채팅창에 안 계시면 안 드릴 거예요. 저는 정청준님을 오늘 처음 뵀어요. 정청준님 계시나요? 정청준님 계시나요? 계세요? 안 계시죠? 그리고 제가 6월 계세요? 네, 정청중님 이벤트 당첨자 오늘 처음 오셨으니까 저도 6월에 첫 강의니까, 그죠? 첫 방송이니까 드리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저기 누구야? 차성아님, 저 두 번째 보나요? 처음 보나요? 차성아님, 저 처음 봐요? 저 처음 보냐고요? 처음이에요? 네, 알았어. 그러면 차성아님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도우랑님은 제가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봬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챙겨드리고 했던 이누님하고, 그 다음에 한 분 더 드려도 되죠, 대형차장님? 4명 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누님하고 드려도 되죠? 4명 드려도 되죠? 이누님, 경수님 받으신 지 꽤 오래됐어요? 오래됐어요? 몰라? 기억이 잘 안 나? 그래요? 네. 저 지난달에 받았다고요? 이누님 받았어요? 제가 6월에 챙겨드린다 그랬잖아요. 이경수님이, 오케이. 이경수님. 자, 그리고, 밀어요. 한 명 더 밀어. 자, 이 안에서 추천해요. 제가 다 하는 것도 웃기니까 빨리 추천해요. 이경수님 한번 드리고, 인디렉님은 상위 판매자니까 안 드릴게요. 네? 은경사장님? 라은경사장님? 라은경사장님 언제 받았어요? 이모님. 언제 받으셨어? 지난달에 인디렉님 받으셨어? 제가 드렸었나? 빨리. 빵빵추 저요 나왔습니다. 네, 빵빵추님이 저요라고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은경님은 다음 강사님이 챙겨주시는 걸로 예약을 걸어주고 빵빵추님이 당당하게 저요! 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네 빵빵추님을 제가 드릴게요. 빵빵추님 제가 처음 봤거든요. 빵빵추. 네. 빵빵추님 드릴게요. 네. 발음 좋네요. 빵빵추. 네. 그래서 네 분 정청준님, 차성환님, 이경수님, 빵빵추님. 네. 공주닷컴님도 오랜만에 오셨네. 저번에 카운셀링 할 때 안 계셔가지고 그때 오셨으면 받으셨는데 까비. 네. 다음에는 제가 기억할게요. 시냅스님, 그다음에 또 누구야? 미니공주닷컴님은 누군가는 챙겨줄 것 같으니까 제가 시냅스님 기억하고 있을게요. 시냅스님, 라은경님도 기억하고 있을 거고, 근데 라은경님도 다른 분은 챙겨줄 것 같으니까 도락스토어님이랑 그다음에 미니공주닷컴님 이렇게 두 분은 제가 기억하고 있을게요. 네. 약속 지켰습니다. 네. 약속 지켰어요. 경순 사장님. 네. 좋았어. 그러면 오늘의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고 저희가 다음 촬영부터 그걸 잡아야 돼요. 유튜브 각을 좀 잡아야 돼서 신호를 미리 드릴 테니까 그때는 이제 채팅창도 좀 활성화를 많이 해주시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좀 해주시면서 뭔가 활성화가 많이 되게 이런 식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항상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도럭스토어님 감사하고요. 네, 저도 감사하고 다음 화요일부터 화목 2시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구독자 이벤트 그거는 새로 오신 분들 약 3분 정도 되시는 것 같은데 참여하시면 좋을 것 같죠? 그리고 안 보고 뭐 채팅을 쑥스러워서 나는 참여를 못하고 있었다 라고 하시는 약 꽤 많은 분들도 네, 구독 이벤트 좀 참여해 주시고요. 그리고 못 보신 분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구독 이벤트만 보여드릴까요? 네. 어디 갔니? G마켓 이렇게 해서 요 맨 밑에 내려오면 이렇게 G마켓 맨 밑에 보면 판매자 교육센터 이거 클릭하고 들어와서 이것도 아래로 쭉 내려오면 여기에 이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구독자 인증 이벤트 응모하기 보이시죠? 이걸로 하셔가지고 해주시면은 또 이머니를 드려요. 그리고 쑥스럽지만 나는 참여하는 게 되게 쑥스러워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자주 오세요. 이거를 그냥 일반적인 방송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같이 소통해야 재밌거든요. 그래서 한 달 잘 부탁드리고 음질 수면 밑에 계셨던 분들도 이제 수면 정도까지 오시는 거를 좀 용기 내서 오셔갖고 서로 여러 이야기를 하면서 좋은 방송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호미님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기억하고 있을게요. 호미님. 네, 7월에 전 한 달에 한 번 하거든요. 네, 마지막에 말일쯤에 제가 카운셀링 할 때 호미님 오시면 그때 드리는 걸로. 네. 다른 강의 때 방송 때 참여하셔갖고 채팅하시고 막 질문하시고 이러시면은 강사님들이 되게 잘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잘 하셔가지고 네, 잘 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배로 타가시길 바래요. 6월입니다. 날이 더워지니까 몸 건강히 좀 챙기시고 몸보신도 좀 하시고 더워지기 시작하니까 운동도 좀 하시고요. 네, 얼굴 시꺼매져도 돼요. 운동도 좀 하시고 하면서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6월 한 달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